그러니까 뭐 대안 부분에서 아까 이제 원인들과 연결시켜서 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선관위라는 것 자체가 그 투개표 관리하는 헌법기관이고 그 정치적 중립을 위한 그래서 그걸 위한 이제 독립성을 보장받는 단체인데 지금 현재 이 사태를 보면 이제 그 독립성이 신뢰를 위한 장치였는데 그게 견제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제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 그래서 이제 어떤 사회에서 그러니까 신뢰가 상실되면 비용이 증가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엄청난 고비용을 지금 지출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개선시킬 건가 이 방향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 첫 번째 위원장 상임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제 조직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수장의 문제이고 그 실무는 이제 사무처가 하고 이제 위원장은 이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분리가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위원장 상임화가 이제 필요한데 그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더 집적할 게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현재 선관위 공무원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약 3,000명 정도 되는데 실제 투표소 운영이나 저희가 이제 개표 현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 실제 투표소 운영이나 개표소 현장 실무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구조가 그러니까 선관위가 그제 하는 두 가지가 이제 분리가 돼 있는 상황. 이걸 어떻게 결합시킬 건가? 요거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운영을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느냐 이런 것까지 고민을 해야 되고 이번에 송파구에서 벌어졌던 사건이 사실 이거와 연결돼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투표 용지가 부족하다라는 거는 11시부터 이미 연락이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이후에 1년 번호들이 이제 기재되지 않은 그 투표 용지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하는 방식들이 그러니까 중앙선관위에서 또 1년 번호를 그러니까 기입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 송파구 자체에서 또 기입해야 되는 이게 서로 혼선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투표 1년 번호가 기입되지 않은 용지들이 지금 대거 이제 또 있었다라는 이야기들 발생했던 건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보면 이제 실무들을 어떻게 더 효율화할 건가도 사실은 이제 이 책임성의 문제와 연결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투표 관리와 관련해서 이걸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현장에서 투표권 발부를 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장영수 교수님이 이야기했는데, 그 디테일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교육의 부분. 그러니까, 선관위가 이제 운영을 할 때 이루어지는 그 교육들이 조금 더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거. 이게 이제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와 같은 그런 선거 관리하는 이 시민단체들이 이제 이 선관위가 이제 하는 업무들을 어떻게 우리가 연결시켜서 서로 참여하고 그리고 감시할 건가, 요 구도들을 조금 같이 고민을 해주시면, 저희들도 이제 저희가 한 10년째 이제 활동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그러니까 이제 행정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내용들을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방향으로 좀 대안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 뜬금없지만 헌법재판소까지는 모르지만 대법원장은 아마 사과 멘트를 좀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행적으로 각급 장들을 법관이 갔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온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근데 이미 대한민국 많은 법률에, 그리고 판사들도 무수히 그런 판결을 내렸을 겁니다. 장은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은 일에 관한 부작위 책임을 묻는 형사처벌까지도 하는 제도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유독 선관위원장으로 가셨던 법관은 그냥 방관자처럼 앉아있다가 왔는데 무책임하게 사임만 했다. 그러고 책임을 모두 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곤란합니다. 지금은 어쨌든 헌법의 독립성 그리고 법원에 대한 신뢰 때문에 그쪽에다가 장자리를 맡겨뒀으면 적어도 법원이 좀 더 신경 써서
체크를 할 수 있었으면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법원 입장에서의 코멘트는 좀 가야지. 이거 사건 벌어지고 중앙선거위원장 사임하고 또 관련 송파 사임하고 아마 이제 앞으로 부장검사급이나 각급 선거관리위원장 안 들어갈걸요 아마. 예. 그러니까 안 들어가고 회피할 형태로 갈지 아니면 법원이 좀 더 개입할 수 있는 적극적, 그러니까 위원장이 갈 때 감사직을 같이 데려 들어가든지 관리할 수 있도록 뭐 그런 좀 법원의 반성 각오 같은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저는 뭐 사실 현장의 그 의혹이나 뭐 이런 것도 충분히 뭐 그러실 분은 있는데 갑자기 수능 문제 관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전에는 수능 문제가 뭐 유출이 됐다는 동 뭐 별, 그러다가 한국에서 지금 비행기도 안 띄울 만큼 수능 관리 하거든요. 적어도 선거 관리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로 어떤 신뢰도, 지금도 누가 뭐 수능 문제 관리 갖고 문제를 삼는 사람은 이제 없으니까요. 워낙 철저히 관리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자꾸 조사 수사에다가 너무 많은 기대를 하시는데 조사 수사는 별 게 없습니다. 적어도 헌법상 진술 거부권이 있고 자기 책임을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그래 봐야 자꾸 도망다니고 회피적 답변밖에 하니까 지나간 과거를 밝혀내는 노력이지 앞으로 바뀔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수 있는 노력은 안 되는 겁니다. 차라리 어디 기업 컨설팅하는 업체에 맡기든지 해서 여기 선관위 3,000명이라는 그 조직 구성, 조직 인력 배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고연차에 경력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할 일 없는 자리로 도망가 있는 거 아닌지, 예산 배분이나 인적 구성이나 혹은 시민단체에서 답답해 하시는 그 프로세스 문제도 공무원들끼리 협의하면 자기들 일을 안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전부 떠넘기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아예 그 외부 컨설팅 형태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 신뢰성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컨설팅 시켜버리고, 또 뭐 갑자기 생각났지만 예를 들면 선관위 직원에다가 이중 보직을 주면 됩니다. 뭐 선거연수원, 교육기능 이런 거 맡고 있는 사람들이 선거철에 꼭 교육할 필요 없거든요. 선거철에 꼭 선거연수를 왜 합니까? 그 사람들이 이중 보직을 맡아서 조금 인력이 많이 필요한 현장 보직을 같이 갖고 있다가 일주일 전에부터 그 일에 들어가면 적어도 각급 선거 투표소에 선관위 직원들이 최대한 배치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동안 안 한 거고 그냥 지자체 공무원한테 맡겨버린 거니까 그런 것들을 좀 컨설팅을 통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사실 미래를 어떻게 개혁할까 이런 부분들은 아주 전문적이고 직무 분석이 필요할 겁니다. 이게 인력 구성이나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그런 것들은 또 다른 트랙으로 아마 정부에서 국회에서 미래를 위한 트랙을 또 준비하시고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국정조사나 수사를 하는 부분은 또 그 부분대로 가는 거고 이건 트랙이 좀 달라야 되지 모든 걸 조사나 수사만으로 끝낼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 다 회피적이고 제가 지난번에 우리 김 국장님한테 얘기했는데 결국 저게 고의 입증이 안 될 겁니다. 일은 망했는데 고의로 직무유기한 건 아니고 하다 보니 바빠서 하다 보니 정신없어서 이래버리면 징계 사유는 되는데 처벌하기는 쉽지 않을 경우들이 많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대한 트랙은 그쪽대로 가고 미래를 위한 어떤 컨설팅이나 전문적인 어떤 직무 분석과 인력 배치가 필요할 것 같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